입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이 화면 보고 놀라셨죠, 그죠? 아까 제가 이제 차를 한잔하고 해가 지기 전에 저희 그 베란다에서 음, 이제 거실에서 이제 이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 장 찍었는데 아주 전망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저희 집이 또 되게 고층이고 해가지고 뷰가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가 여러분 그 영도 앞바다입니다. 보이는 게 이쪽이 영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혹시 여러분 부산 뭐 자주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남포동입니다. 남포동. 요 조그맣게 하나 뭐 보이시나요? 요거 바늘 같은 거. 이게 용두산 공원의 그 큰 높은 탑입니다. 제가 뭐 집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름 괜찮습니다. 저는 도시 뷰를 좀 좋아해서 그래서 뭐 집을 이렇게 구하게 됐고요.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뭘 좀 할 거냐면 기본 강의를 좀 할 겁니다. 동안 제 채널에 이제 제가 올린 강의들을 보면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다소 심화적인 내용도 있어서 오늘은 이제 기본부터 기초부터 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제 채널에 또 강의가 들어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본인이 이제 그 뭐 이과 출신 혹은 공대 출신이라든지 강의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쉽게 기본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아마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뭐 나름의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도 제가 지금 심화도 마찬가지고 각 파트별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말씀드렸죠. 학습법에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기본 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숙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심화적인 단계로 하나씩 그러니까 기본 강의 수업하실 때는 굳이 여러분 문제 욕심내시면서 안 풀어도 됩니다.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유형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자 지금부터 이제 기본 강의 쉬운 부분부터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첫 강은 뭐 어디든지 그죠 어느 강의든지 선사시대가 나옵니다. 그죠 선사시대 비교 부분인데 이제 구석기 신석기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정도 좀 아십니다. 어쨌든 그죠 삼국지대 왕들도 좀 흐릿하게 기억은 다 하시는데 구석기 신석기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좋냐면 항상 이게 선사시대잖아요. 그죠? 문자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은 뭐밖에 낼 수 없다. 유물과 유적지 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잘 봐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시대별, 선사시대별 유물과 또 뭐 봐야 되죠? 유적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이 기본 개념은 다 끝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물 바로 제일 먼저 나오죠. 구석기, 뗀석기입니다. 자, 상호 비교보다 하나씩 하고 가는 게 여러분 낫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사냥, 낚시, 채집, 다른 말로 사냥, 어로, 그죠? 채집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는 무리 이동 생활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주는 동굴, 막집,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물고기 그림이나 조각 주술적인 의미 주술적인 의미는 딴 게 아니고 예술과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알타미라 백화도 마찬가지고 그죠 큰 어떤 짐승들을 그려놨다는 이야기는 구석기 때 그 사람들이 예술을 원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멋있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이냐면 먹고 싶은 사냥의 번성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이렇습니다. 이 말고도 나중에 심화과정 들어가면 뭐 청원 두루봉동굴부터 해가지고 다양 수양계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본 강의니까 요것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자 신석기로 가면 이제 간석기 톡이 나오죠, 그죠? 가락박, 핏뼈발, 직조문화가 나타난 거고요. 사냥, 낚시, 채집, 자 농경 무슨 농경? 원시 농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지대 사람들이 강가와 해안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농경이 시작됐지만 아직 원시 농경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석기 때부터 해왔던 사냥, 그죠? 어로 채집 이 부분들을 병행하려면 어디가 제일 좋다? 강가나 해안가, 특히 이제 범람원 지역이라고 나중에 이제 지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집단 정착이요. 자, 움집 나옵니다. 움집. 움집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이 움집이 여러분 이제 공무원 항공사 공부할 때는 움집이라고 외우셔도 무관한데 이걸 조금 나눌 겁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움집이 있고요.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움집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하가옥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청동기가 되면 뭐 지상가옥, 배산임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 움집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어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원형, 모가둥은 사각형 크게 이거는 뭐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정령신앙이라고 하죠. 그 다음 토테미즘 여러분 아실 테고 동물이죠, 그죠? 샤머니즘 이제 무당하는 거 매개체입니다. 그 다음 유적지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산. 아까 제가 저희 저 거실에만 뷰 해서 제가 영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동삼동이 있습니다. 그 남포동에서 영도다리 넘어가면 동삼동이 있거든요. 해양대학교 가다 보면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또 부산 가덕도라든지 그 다음에 봉산 지탑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심화 부분 공부할 때 할 거니까 일단 우선에 이런 여러분 처음 이제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이것만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는 여러분 감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 청동기 초기철기. 자, 청동기 역시 유물과 유적을 보면 자, 청동기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입니다. 요거 제가 제 그 채널에 보면 청동기 초기철기에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제 채널에 있는 청동기 초기철기 그 도표를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BC 한 10세기 정도가 되면 북방에서 청동 문화가 들어옵니다. 환웅입니다. 환웅 세력. 이 양반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제 청동기가 시작될 때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거 아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다. 북방계통 유물이고요. 그 다음 석기는 농경에 반달, 돌, 칼, 그 다음 간석기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특히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또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붉은 간톡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면 외우실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같은 경우도 초기 철기도 유물과 유적지가 꽤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눠볼게요.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나올 만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토기하고 무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토기 심화 공부할 때 조금 더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토기와 그 유물 중에 다른 것도 외워야 될 게 물론 있습니다. 유물에 토기와 무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청동기 무덤에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이제 돌로 이렇게 가다가 삼국시대로 들어가면 나중에 돌에서 흙으로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무지라는 이런 데서 이제 돌을 좀 쌓아 올린다든지 위에 흙을 덮는다든지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생기고요. 철기 시대 하면 청동기는 이제 어떻게 의교화가 됩니다. 액세서리라든지 제사용으로 쓰는 거죠. 그다음 세영동검 잔문이고 이거 역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C 10세기 때 북방에서 뭐 갖고 왔다고요?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런데 철기 시대 이게 이제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를 무 자르듯이 팍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청동 문화가 대중화가 됐을 때 널리 퍼졌을 때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이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세영동금 잔무늬 거울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독자적인 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든 제 채널에 보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철기로는 농기구 무기, 톡이 또 나오죠. 그죠? 민무늬 톡이, 덧띠 톡이, 검은 간톡이.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도 보시면 여기 붉은 간톡이잖아요. 그죠? 이건 검은 간통입니다. 얼마든지 바꿔서 낚는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할 때 이런 부분까지 잘 짚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덤이 널무덤, 동무덤. 이제 그 나무를 사용하는 그런 무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창원 다호리. 이 부분도 제가 제 채널에 그 강의에 상세하게 제가 풀이를 해뒀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붓, 한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이런 중국 돈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찍이 중국과 교류를 했다. 이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강의할 때는 요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뭘 복잡하게 자꾸 어려운 걸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제가 교과서 공부하라 그랬죠. 교과서 보면 이 관련된 다양한 사진이나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으시면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념 정리를 하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자꾸 말씀드렸죠. 두꺼운 책 사가지고 줄 끄면서 공부하면 여러분 힘들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본 강의와 함께 교과서 그 다음에 제 채널에 있는 강의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철기시대 생활. 자, 경제, 이제 병농사 시작합니다. 물론, 한반도 전역은 당연히 아니고, 큰 저수지를 끼고 있는, 이제 남쪽에, 그죠? 일부 지역에서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지도자 등장합니다. 남녀 역할 구분이 되는 거고요. 주거 같은 경우는 배산임수, 움집, 아까 뭐라 그랬죠? 신석기는 지하고, 청동기는 지상가옥입니다. 그 다음 사상, 선민사상. 선민사상이라는 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죠. 누구한테? 보통 청동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신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늘에 선택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선민사상 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도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크리스찬도 계실 테고 가톨릭 신자도 계실 텐데 그 메소포타미아 있죠. 기원전 3000년 이제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막 싹트고 할 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옆에 여기 누가 살았냐면 헤브라이 민족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분들이 뭘 믿죠? 그렇죠.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헤브라이 민족, 유대인이라고 이야기. 이게 이제 선민사상의 뭐 처음 출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술 같은 경우는 울주방구대 벽화 너무나 유명한 벽화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뭐 울주방구대 그림이 그렇게 큰 그죠? 큰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가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 지정이 됐거든요. 고래 그림이. 그런데 학자들이 와서 보고 전부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왜? 노르웨이 그 암각화는 그 고래 몇 마리 돼도 안 해.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래가 종류별로 다 있어. 귀신고래, 뭐 돌고래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울주 방구대 벽화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주 방구대 벽화라든지 고령 그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라고 저도 다 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울주 방구대 벽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 잡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고령 그 양전동 알터바위 그림 같은 경우 동심원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도 해라든지 이런 달 같은 거 이걸 이제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만든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볍게 가주시면 됩니다. 연맹왕국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석기는 시족입니다. 신석기는 시족과 시족이 만나니까 뭐가 된다? 부족이 됩니다. 그럼 부족은 다른 말로 족, 외, 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부족과 부족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군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동문화를 바탕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군장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뭡니까? 고조선이죠. 따라서 고조선이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보면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군장 국가다. 이러면 참 깔끔한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군장들이 몇 명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연맹왕국이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렇죠. 제비 뽑기 했든지 뭐 가위바위보 했든지 뭐 이런 수가 있겠죠. 한 명을 뽑아. 그럼 나머지 네 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부족 같은 경우가 되면 지동네 가서 지역구 다스린단 말이죠. 오부족 연맹체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출도입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은 첫 번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될 게 군장 모여서 연맹을 했고 왕권이 그닥 강하지 못했고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부여 송화강 유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중앙에 왕이 나오겠죠? 사출도. 군장들이 자기 동네 다스립니다. 1세기 초에 왕후를 썼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반농 반목. 주로 이제 목축업이라든지 유목 더 많이 했겠죠. 말, 주옥, 모피. 굉장히 특산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은 일책 12법. 굉장히 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법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뭐 인권이란 이런 부분이 좀 거의 없다고 봐도 그죠? 과언이 아닌데 뭐 당장 우리나라뿐만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 특히 우리가 문명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죠? 거기에 바빌로니아 왕국 같은 데 보면 함무라비 법전 내용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 실명하게 하면 데리고 와서 눈알 뽑아봅니다. 손 다치게 하면 손 잘라버리고 죽이면 그죠? 살인을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 팔첩법도. 그래서 연맹왕국뿐만 아니라 부여, 고조선, 고구려 전체가 다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고대 때는. 그 다음에 순장 같이 묻는 거죠. 전복, 우제전복, 우제전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가의 길흉을 어떻게 소말굽이라든지 그죠? 이걸 태워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저기 각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저기 알래스카 같은 데라든지 저기 북방에 북극까지요, 그죠? 그 유목민들이 소가 없으니까 거기는 술록 있지 않습니까? 술록 뿌리라든지 술록 발국 이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치기도 하는 그런 풍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철 행사 너무 중요하죠, 그죠? 영고 12월달. 자, 이 정도 외우는 건 기본 이제 뭐 수업하시는 분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외울 때 제가 학습법 제 채널의 학습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면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쓰면서 쫑알쫑알 자꾸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빨리 여러분 거로 됩니다. 자, 고구려는 졸본 지방입니다. 오부족 연맹체고 왕 아래 대가 사자 조위 선인 이런 관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약탈 경제했다. 요 대가하고 사자 조위 선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 가면 이거 너무 스트레스 지금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심화과정 가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이 각각의 나라들의 소위 말한 관직 이름들 요거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 아래 대가 정도가 있었다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귀족 합의체였던 제가회의, 그 다음에 서옥제, 대릴사위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대릴사위제 말 그대로 저같이 가서 일하고 오는 거죠. 노동력을 중시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주몽과 유화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체전 여는 거 아닙니까? 체육대회. 국동 대열에서 동맹을 이제 동안 열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기본이니까 역시 국동 대열 막 그냥 스쳐서 듣기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부여 고구려 이렇게 연고 동맹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와 사만. 동해 같은 경우는 옥저 동해 사만이죠. 옥저는 위치가 함경 남도 쪽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는 강원도 북부 아마도 강릉에서 철원 요 바운더리를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요. 사만은 한반도 남부입니다. 자, 옥저부터 먼저 보시면 두 나라 다 공통적으로 고구려 압박 수탈입니다. 그죠? 선진문화 수용이 당연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읍군 삼로라는 군장, 이 군장의 호칭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거듭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기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옥죄를 보면 해산물 풍부합니다. 바닷가 옆이니까 그렇겠죠. 고구리에 공답하고요. 토지도 농사짓기 괜찮습니다. 이걸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함경 남도 쪽이 그 원산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 아시려나 몰라. 고등학교 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중학교 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겨울에 이제 북서의 일풍이 이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에 바람도 매섭고 춥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백산맥이 막아줘요, 찬바람을. 그 다음에 겨울에 난류가 올라가거든. 그 조경수역도 만들어지면서 서울, 서울, 여기 서울이죠. 인천, 서울, 강릉 이렇게만 보더라도 1월달 평균 기온이 서울이 영하 3도거든요. 영하 한 4도 정도. 이제 지리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 영하 2도에 3도입니다. 강릉은 0도입니다. 0도.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농사짓기도 좋고 날씨가 겨울에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꽤나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정말 예뻐 애가. 지금의 관점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정말 예뻐가지고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참새 짹짹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좋다. 그러면 일단 네가 내 딸내미 키워봐라. 유치원 잘 보내고 어학원 잘 보내고 사교육 빵빵하게 시키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까지 딱 시켜놔. 그러면 졸업장 갖고 데리고 온단단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가죠. 딱 보고 그냥 줍니까? 딸을 안 줍니다. 어떻게? 장인 될 사람 벤지도 한테 뽑아주고 골프 회원권도 하나 끊어주고 집도 좀 옮겨주고 이 정도 되면 보내줍니다. 대단하죠? 역시 이 뭡니까? 모계사회 전통에 따라서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게 민며느리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그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보면 이거 뭐 종교적인 특히 불교 쪽 계신 분들이 납골당을 좀 많이 만들어요. 물론 크리스찬도 하긴 하는데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유골 해가지고 하면 넣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가족 공동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감회장을 했다가 뼈를 이제 추스려 가지고 목각에 넣어 가지고 묘를 만드는 게 가족 공동묘입니다. 이것도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방직 기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 뭐죠? 네, 활입니다. 과하마는 과일 나무 아래에 있는 말, 쪼랑말, 숍다리 쪼랑말. 그 다음에 반어피는 물개 껍데기입니다. 물개 가죽.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은 물개를 예전에 이제 신화라든지 동화에서 보면 서양 사람들은 물개를 뭐라 불렀습니까? 영어로 생각이 많고 뭐라 불렀습니까? 제 생각에 인어라고 불렀어요. 인어. 충분히 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 인어가 아니고 물개가 요런 그 이 솟아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박수 빵빵빵 치고 이제 끙끙끙 하면 멀리서 보면 사람 같다니까. 그게 서양 사람들 인어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물개를 반어라고 합니다. 인어, 우리는 반어. 재밌는 어떤 문자적인 부분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자, 풍속은 족외혼, 즉 군장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책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동네에서 다른 옆 동네 넘어가려고 그냥 넘어가다 들키면 어찌 됩니까? 욕 개바지 얻어먹고 소나 말이나 돼지 이런 걸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산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천. 10월 달에 무당이 하늘 보고 춤추는 행사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눈에 보시다시피 이 노동력을 강조하는 건 동에 없죠.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그죠? 방금 말씀드렸고, 제천 행사가 옥제에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엔 제천 행사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좀 이따 또 말씀드리는데, 부여, 고구려, 옥저, 동의 사만은
우리가 쓴 기록, 즉 사서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롯이 여기 있는 전체 내용들 뭘 보고 우리가 그 학자들이 추론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냐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중국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여는 어떻고 고구려는 어떻고 옥저 동해 사만 어떻고 저쩌고 이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거든요. 유물 유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말씀드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부여부터 사만까지 이걸 탁 던져서 이 나라의 특징, 그죠? 비교 이런 문제가 매번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단계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외우시면서 교과서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재에 보시면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읽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가족 공동묘 목각에다 안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걸 보고 이 나라의 특징이니까 그걸 보고 답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료를 보셔야 됩니다. 사료라는 건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 사료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자꾸 눈에 자꾸 보고 쫑알쫑알하고 눈에 익히면 그게 머릿속에 스캔이 돼요 여러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자꾸 사료를 눈에 익히고 하면 이런 문제 굉장히 쉽게 풀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 여러분 공부법입니다. 이거 막 외우잖아요 그죠? 이거 막 외워가지고 실제로 시험 모의고사 딱 치면 사료가 다 나온단 말이죠. 공무시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찾고 자시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례로 아직 여러분 기초 단계라서 전식과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에. 전식과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처음에 전식과에서 시정, 개정, 뭐 이 경정 이래 가지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그게 사료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각각의 전식과 내용을 졸라 동그라미 쳐서 외우면 많은데 사료를 보고 이게 이건지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죠. 그래서 뭐 뒤에 부분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은 이 공부와 함께 반드시 뭘 좀 봐주셔야 된다? 사료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옆으로 옮겨 볼게요. 사만은 한반도 남부고 연맹왕국 단계까지 갑니다. 정치는 신지, 견지, 이 족장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지, 견지, 좀 공무원 그 교재 보면 신지, 견지, 읍차, 불회 이렇게 표시를 해뒀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기본 강의니까 신지, 견지만 외우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천군, 소도, 재정분리. 따로따로 이제 종교는 종교대로, 그죠? 정치는 정치대로, 재정분리, 재정일치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벼농사 발달, 저수지 축조, 철수출입니다. 벼농사는 당연히 이제 서서히 발달을 하겠죠. 그 다음 저수지 같은 경우도 심화과 점검할 겁니다.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제천, 은임지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저수지 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하면 철이죠. 낙랑과 외 그죠? 이 철 덩어리, 덩이쇠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하고 뒤에 나중에 가야 부분 할 때 그 철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레라든지 귀틀집, 그 다음에 수린날 5월, 10월 축제 두 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다시 옮겨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다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려운 부분 아니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부여, 고구려, 자, 이 부분은 뭘 보셔야 된다고요? 이 내용과 함께 사료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앞에 초기 청동기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있는 도표 한번 같이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세게 눌려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발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고백신 들어갑니다. 역시 제 채널에 보시면 삼국의 관계해서 고구려 백제신라 X축은 시간축, Y축은 전성기축 해가지고 제가 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수월하게끔 정리를 해 뒀습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삼국의 발전. 지금 우리가 시족, 부족, 군장, 연맹왕국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중앙집권 국가 이야기.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가 뭘까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됩니다.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우입니다. 하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중앙집권국가가 될 거냐라는 이야기죠. 그럼 1번 믿을 건 네 새끼밖에 없어. 뭐 왕이 부자세서. 두 번째 법이 강력한 법이라든지 이 법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율령반포입니다. 세 번째 불교를 들여옵니다. 수용공의. 불교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문화사 파트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호국불교와 함께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사실 불교가 들어왔다 그래가 왕권이 갑자기 확 강해지고 또 약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불교를 원래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대승불교가 들어오거든요. 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이게 교단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덩치가 커지면서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왕직불 사상이라든지 업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중앙 집권에 또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뭔가요? 지역에 있던 군장들 다 땡겨 올려. 이 양반들 땡겨 올려서 중앙에 앉혀서 관직 주고 귀족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럼 중앙 집권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고 나면 뭐가 나온다? 정복군주가 나옵니다. 소위 말한 전성기가 온다는 거죠. 중앙 집권과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본적인 정치 파트의 왕업적 이야기 할 때는 늘 그거 외우잖아. 늘 그거 외우잖아. 중앙 집권 국가 완성되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왕들의 업적,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6세기 때 고백신, 관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 내용들의 전반적인 전체 큰 흐름,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흐름과 틀을 제 채널의 삼국시대 도표 요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한 번 말고 여러분이 몇 번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들으시면 고백신을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 그죠? 주몽 이야기 대략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자, 바로 나옵니다. 태조왕 때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시가 왕이 된다는 거죠. 계루부 고시입니다. 옥저복소갑니다. 고국천왕 때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땡겨 올려서 귀족 만들고 지방관 파견해. 뭐라 표현합니까? 행정적 성격 오부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위 부자 상속. 자, 이제 서서히 갖춰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제 유이민 토착 세력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한, 진안, 변한, 특히 마한 목지국 쪽 이쪽하고 고구려에서 내려왔던 온주하고 비류 세력을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비류하고 온조 이쪽 세력이, 비류는 물론 뭐 미추홀로 갑니다만, 가서 그냥 바로 한강 위에 있는 뭡니까? 목지구하고 마한 세력 싸대기를 겁나게 때려보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와는 좀 사뭇 다르게 빨리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성기가 온다는 거죠. 여기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가, 여러분 단순 논리를 비교하면 고구려 백제 맞짱 뜬다 말이에요. 누가 이겨? 우린 고구려가 이긴다고 봐. 실질적으로 군사력도 모르겠습니다. 잣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고구려가 조금 낫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려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 위치를 가만히 보고 위에 누가 있냐면 흉노가 물러가고 이제 거기에 흉노족 후예였던 선비족들, 싸움 졸라 잘해요 양반들. 선비족들이 고구려 위에 있고 고구려 밑에는 누가 있냐면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한 사군을 세우고 가거든. 진번, 임둔, 낭랑, 대방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심화 과정에서 할 겁니다. 특히 고구려 밑에 대동강 밑에 누가 있냐면 낭랑이 있어요. 낭랑이. 그 낭랑 그 뭐라고?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고구려라든지 백제 이쪽 문화권과 중국 문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으로 만든 그 지역에 짱깨들 관리가 와서 살고 짱깨들 넘어와서 살거든. 문화가 중국 문화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단 말이야. 군사력도 빵빵하겠죠. 고구려가 아래 위 갇힌 형국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상대적으로 전성기가 늦게 옵니다. 이런 연유가 또 있고요. 제 채널에 그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아무튼 고이왕 때 중집기틀 마련합니다. 율령반포 관복제정. 자, 빨리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뇌물왕,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뇌물 마립간이죠.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뇌물 마립간. 지금 여기는 제가 바로 이제 그 몇몇 마립간을 뺐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눌지, 소지, 지증, 버풍, 진흥 이렇게 가거든요. 아무튼 뇌물 마립간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김씨 왕위 독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씨가 미추왕 때부터 해가 김알지부터 해가지고 김씨가 왕이 됩니다. 경주 김씨. 가야는 이제 육가야였는데 전기 가야, 후기 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가야가 원래는 막 12가야 소국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뭐 편의상 육가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맹을 맺었다라는, 그러니까 가야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중앙 집권 국가로 간 게 아니라 각각의 소국들이 좀 이렇게 난립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김해에서 좀 살아서 가야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 좀 알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지금 가야사 학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가야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제 그 교수님인데, 중앙집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중앙집권 국가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어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부자 상속 같은 경우도 한 번쯤 다 했거든. 그래서 연령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복전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제가 가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가야가 초창기 가야 연맹체, 이 가야 연맹체의 대빵은 누구냐면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주도로 김수로왕부터 해가지고 중심이 돼서 가다가 400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백제가 푸시해가지고 쪽발애들이 어떻게 경주 톨게이트까지 가가지고 농성하면서 이제 들어간 장면이에요. 이때 뇌물 마리간이 누구한테? 광개토할배한테 카톡 보내가 형님 큰일 났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장이 가만히 있어. 내가 군사 보내줄 테니까 걱정이 말고 있어라. 5만 명 기마병 보냅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 기마 부대는 동부아시아 최강입니다. 짱깨도 맛잽이 안 돼. 말한테도 갑옷을 입히고 얼마나 군사력이 빵빵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머리 요래 까가지고 희한한 놈들 앉아가지고 칼 갖고 요래 샀거든. 어째? 기마병들 가서 한 방에 쓸어버린단 말이야. 나머지 쪽발이들 쫄라 도망가다 어디까지? 김해까지 내려와. 김해. 배 타고 도망가야지. 그때 금관가야가 쓸데없이 여기서 어슬렁거리다가 고구려한테 들키가지고 고구려한테 또 싸다고 겁나게 맞고 금관가야가 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관가는 그때 망하는 게 아니라 휘청하다가 연맹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 대가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게,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대체 어디쯤일까? 라고 보시면 금관가야는 부산, 마산, 창원, 거제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밑에. 서울 분들은 조금 낯설죠. 경기도 쪽 분들은. 그 다음에 대가야는 어디 쪽이냐면 고령, 합천, 의령, 그 다음에 의령하고 서부 경남 쪽입니다. 창녕 같은 경우 가도 창녕군청 옆에 보면 대가야 무덤들도 꽤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과 요 지역을 좀 구별하시면 되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제가 각각의 가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전기 가야는 금관가야 중심이고 고구려 군대 공격받아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후기 가야, 대가야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 생산 많이 했고요. 특히 철 생산 같은 경우는 후기보다 전기 가야의 그 김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창원 요쪽에 이제 굉장히 그 지하자원 철광석 좋은 게 많이 묻혀 있었어요. 거기다가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소위 말한 재련 전문가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철을 굉장히 이제 잘 만들기 시작했고, 창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김해는 하도 난개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유적지가 많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누구 탓은 아니고요. 창원 가면 성산패총 약철지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거에 거기서 철을 이제 재련을 하고 주조하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여튼 철 생산 많이 했고요. 벼농사와 중개무역을 많이 했다는 거. 낭랑, 큐슈 대단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뭐 그 벼농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낙동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온도 따뜻하고 하니까 벼농사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여러분 성립 단계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죠. 성립을 한단 말이죠.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 점령하면 어떻게 전성기 바로 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거 하나하나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왕 때 했는가, 여러분들 몫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그 뭐 예컨대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건 자꾸 쓰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죠? 아직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의 한국사 학습법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속이 좀 뻥 뚫릴 겁니다. 저는 강의 때마다 그렇게 하죠. 한 달 만에 뭐 끝내기, 두 달 만에 95점 받기. 제가 전부 다 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강좌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공부가 왕도가 없는데, 그죠? 내 강의 들으면, 내가 쓴 책 보면, 요렇게 공부하면 95점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성인인데 그거 모르십니까? 그죠? 아무튼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암기를 좀 하시고요. 저는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심화 강의라서 내용만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초가 조금 더 되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단원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 기출문제가 나왔고 이게 변형돼서 어떻게 문제를 또 만들고 나올 수 있을까 예측을 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걸 설명하고 강의하는 게 제 몫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오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암기는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암기하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의 발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고구려 미천왕 소수리망. 미천왕 때 뭐한다? 낭랑축출입니다. 낭랑축출 313년입니다. 이건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313년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로마가 말기 가면 이제 황제들 시대가 옵니다. 막 게르만족 장군들이 막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지가 황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때 컨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손아귀에 딱 넣으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를 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크리스트교는 탄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밀라노 칙령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뭐 상호 비교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낭랑을 축출합니다. 그럼 낭랑을 축출했다는 이야기는 대동강 유역을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고구려가 이제는 그죠? 두 다리는 아닙니다. 한 다리는 뻗고 잡니다. 왜? 밑에가 그죠? 한사군 세력이었던 낭랑을 싹 쫓아내버리면 고구려가 이제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한 다리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만 정리하면 이제 양발 뻗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수리망.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완성합니다. 아까 뭐뭐 있었습니까? 부자세습, 율령반포, 불교수용, 지방관 파견. 그쵸?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그냥. 뭐도 안 합니까? 대학교까지 만듭니다. 그 다음 백제, 근초괄백, 호위왕에서 바로 오는 거죠. 세팅해 주니까. 고구려 공격부태가 만정복, 요서 산tung, fü수진주.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왕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적입니다. 그래서 업적이 많거든요. 제가 왜 업적들을 몇 개를 뺐냐 하면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걸 알고 심화할 때 여러분들 그 내용과 함께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더 외우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유왕, 불교 들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심화 때는 여러분 뭐 볼 거냐면 어느 나라에서 누가 가지고 들어왔다. 예, 전진, 동진 이런 것도 나중에 외울 텐데 아무튼 침유왕 때 불교가 공인됐다. 요거만 아셔도 됩니다. 자, 조금 올릴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증왕 때 국호신라, 왕칭호, 우상국 복서, 우경실시. 요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법풍왕 때 율령반포, 병부설치, 골품제정비, 불교수용, 금관가의 정비. 일단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제가 이 형광펜으로 다 하나씩 체크를 하고 삼국이 성립이 되면서 이제 발전 단계에 온 거죠. 전성기 누가 먼저 왔다고요? 정복군주 백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와 함께 제 채널에 아까 말씀드렸죠.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의 성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병행해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삼국 간의 항쟁, 소위 말해서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에 4세기 같은 경우는 먼저 왔잖아요. 4세기 때 금초고왕 때 백제 전성기가 와서 어떻게 고구려의 고국 원왕까지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4세기는 이제 그렇게 간 거죠. 5세기에서 이제 고구려 전성기가 나옵니다. 광개토할배, 장수할배. 만주정복하고 아까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그랬죠.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알려주는 게 그렇죠. 광개토 대왕 능비와 그 다음 호명근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뒤에가 상세히 할게요. 그 다음 특히 장수왕 때 평양천도 남하정책, 남한강 중상류, 백제.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업적, 특히 고구려는 왕업적으로 가고요. 뭐 국내성 시기, 평양 시기 이렇게 안 나눕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 웅진 시기, 사비 시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하나의 이제 그 키워드 같은 게 될 겁니다. 자, 백제 남하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개토 할배가 그 장수 할배가 평양으로 천도해가지고 백제 싸다구를 겁나게 세려면 왕복으로 때려버린다. 백제가 휘청하면서 계로왕이 죽습니다. 현지 왕이 죽는 사건이 생겨. 죽고 나서 문주왕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한다고 백제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신라 같은 경우는 소백산맥 입에서 얼쩍거리다가 장수왕한테 니 뭔데 그러고 싸다고 또 맞아가지고 신라도 휘청한단 말이에요. 장수왕이 굉장히 전성기가 오른 겁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 이제 웅진식이 대표적인 왕이 되겠죠. 22담로, 그 다음 지방 통제 강화했다는 거. 그럼 22담로와 함께 무령왕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무덤 양식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보면 문화사 파트 하나 제가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문화사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무령왕의 무덤에 대한 설명도 제가 상세히 유튜브 강의에 올려뒀습니다. 그 다음에 성왕, 그러니까 무령왕 시기는 동성왕, 무령왕 요 시기는 웅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왕은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래서 특히 성왕 같은 경우는 백제와 신라가 동맹 맺는 게 세 개거든요. 일단 여러분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혼인동맹인지 뭐 나제동맹 이거는 일단 심화 과정에서 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이제 그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위를 빼뜨려냅니다. 그 진흥왕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도 영민해요. 그 진흥왕 머릿속에는 뭐 성왕, 영감제이 말이야. 내가 어렵게 우리 군사들 피 흘리고 내가 한강위협까지 왔는데 이걸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주냔 말이야.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왕은 정말 좋아가지고 할배가 좋아가 어쩔지는 모르지. 자기 딸을 시집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웃고 즐기는 가운데 어떻게 무슨 소식이 들려? 한강유역을 진흥왕이 먹었다는 소리가 나요. 열받아가지고 말 타고 가서 지금의 충북 옥천 관산성에서 갑니다. 자, 성왕 이야기했고요. 진흥왕 화랑도 개편 한강유역 확보 영토. 이거 말고 진흥왕 업적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이거조차 안 외우고 넘어가면 항공사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최소한 이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보시면서 쓰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제 채널에 말씀드렸죠. 그거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내릴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삼국시대 기본적인 이제 그 전성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조금 한 부분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금 기본 이 한국사를 아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기본 강의를 이제 강좌를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 강좌와 함께 제 채널에 이제 다른 강좌들이 이제 문화사라든지 사료라든지 도표 형식으로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걸 올려뒀습니다. 올려둬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 좀 해 보시고요. 한국사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나는 공대 출신이라서 한국사 1도 모른다. 공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만 시간 내셔서 제 채널에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공부 학습법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습법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런하게 피땀 흘려야죠, 여러분. 이거 쉽게 뭐 며칠 만에 어떻게 이게 고득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10,000명에 1명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힘드신 거 압니다.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는데 기왕 우리가 공무원 공부 시작했으니 어떻게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쓰고 보고 외우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도 이제 한잔 또 하고 음악 조금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요 다음 강의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열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공시생들 항상 화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